일반 철도나 지하철에 대한 큰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부동산만 초점을 두고 본다라면 지하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SRT 같은 일반 열차가 가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이 가야 된다.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할 때가 주택 공급에 대한 게 사회적 분위기였거든요. 네. 너무 공급이 없다. 그래서 3기 신도시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약간의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빠르면 24년이고 26년, 28년, 30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정도면 GTX역이라는 게 상당히 가시적으로 눈에 띄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제가 철도 계획을 한 12년 정도 실제 해봤어요.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역세권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현장의 철도 계획과 부동산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컨텐츠를 접목을 해서 역세권의 부동산, 철도 계획이 나아지고 새로운 신설 노선이 나아지고 거기에 역들이 생기고 역에 대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큼 올라가는지를 계속 이렇게 봐왔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 투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전해주기도 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오늘 역세권이 뭐가 또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GTX 많이 관심 갖잖아요. 그래서 GTX는 또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러 방송에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사실 이제 이전 정권까지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자님께서는 부동산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역세권 중심으로 투자를 가감히 해라 이렇게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를 역세권에 대한 걸 따로 볼 수는 없고요. 네. 다만 그냥 그 느낌은 그렇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게 새로운 노선이 생기고 실제 역이 생기는 건 수도권에는 지금 현재 23개의 노선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 23개의 노선이고 앞으로 생길 것도 10개가 넘어요. 10년 안에 생길 것들이. 네. 그러면 30개가 넘고 앞으로 20년을 되다 보면 20개가 더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46개가 되는 수도권의 철도망. 그러니까는 이제 수도권 안에 지하철이 없다라는 건 말 그대로 부동산에서는 좀 존재감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역세권에 투자한다라는 거, 역세권 주변에 아파트를 산다라는 것들은 이왕 오를 때는 좀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실거주가 가능하니까 좀 덜 떨어지는. 그래서 시장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이 실거주나 투자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세권의 어떤 본질, 노선의 가치, 그리고 실제 노선이 다 생기진 않거든요. 네. 작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네. 한 40여 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구분해 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무래도 역 자체만 여기 생긴다고 하면 가격이 바로바로 오른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최근 이런 수급 상황이나 이런 공급에 대한 부담, 그다음 3기 신도시나 정책적인 거, 세금적인 부분들 다 고민해 보면 좀 조심스러운 장이거든요. 그리고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리가 상반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부동산을 시장과 동떨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오를 때 좀 더 오를 수 있고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역세권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투자하기 전에 이제 철도와 부동산에 관한 이제 기본 지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뭐 실거주자라던가 투자자를 막론하고 네. 저희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기본 지식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부동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은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과 시장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중요한 건 지역의 수요 공급,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공급이 많이 늘어지면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면 수도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체적인 최근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 5, 6년 동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예전에 뭐 1년에, 그러니까 몇 년을 직장인들이 돈을 이렇게 벌어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그게 뭐 20년, 30년, 40년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규제를 풀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장 상황들이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전체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상승기에는 아파트가 좋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상승기에 아파트 시장이 좋고 만약에 아파트 시장을 정부가 이렇게 좀 규제를 한다 그런다 하면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생활용 숙박시설, 뭐 지식산센터 이런 것들 유사 상품들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아파트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러한 시장 또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철도라는 게 계획을 그러니까 실거주 입장과 투자자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무슨 발표를 했다 그러면 10년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탈 때까지는 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감안해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 네, 그 다음에 뭐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이때 그리고 실제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가격들은 많이 이미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운행하려고 할 때 별로 반영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거냐 실거주라면 아무래도 빨리 이렇게 탈 수 있을 때가 중요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투자자라면 그거보다 좀 미리 좀 봐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과 철도 계획에 대한 이런 어떤 그래프나 이런 상황들을 좀 같이 비교해서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어. 예를 들어서 원래 철도 계획이 발표되면 올라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올랐어.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공사 중에 아니면 개통되면 올라가겠죠. 왜? 그 전에 올라갔던 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상황과 이런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놓고 봐주시면 좋고, 이왕이면 철도라는 것도 딴 거 모르겠지만 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 철도나 지하철에 대한 큰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부동산만 초점을 두고 본다라면 지하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SRT 같은 일반 열차가 가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이 가야 된다. 그러면 지하철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좋냐라고 하면 가급적 노선이 업무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쪽으로 연결되는 게 좋다. 그쵸. 그러니까 딴 쪽으로 뭐 경강선이나 서해선처럼 우회도로나 외곽으로 가는 철도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포 경전철 타보셨어요? 네. 시장님? 되게 2장밖에 안 돼요. 한 번 탈 때 한 160명 정도 정원이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하철 2호선 같은 게 열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양에 160명이 타요. 네.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보면 탈 수 있는 인원이 10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수송할 수 있는 수송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자주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뭐 네. 경강선이나 경춘선 이런 외곽선들은 자주 안 다니고 하루에 40회? 맞아요. 네. 뭐 60회밖에 안 다닙니다. 편도 기준으로. 근데 지하철 2호선 하루에 몇 대 다니는지 아세요? 2, 3분만 한 번씩. 네, 그게 하루에 240대, 250대가 다닙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열차가 자주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노선이 중요하다, 자주 다녀야 된다, 많이 탈 수 있어야 된다. 그 3가지 박자가 맞아줘야 그 노선의 가치가 좀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왕이면 예. 지하철 노선을 우선순위로 투자할 때 이왕이면 3가지 3박자를 고루 갖춘 기본으로 노선을, 네. 생각을 하시고 나서 그 부동산을 보시는 네, 게 그 안에서 또 좋겠다. 알짜배기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 중에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새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들이 이제 좀 언급이 살짝이 됐는데요. 먼저 3기 신도시와 이 철도 구축 이런 계획들이 어떤 연관성이 일단은 신도시야 뭐 이제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 1기, 2기, 3기 신도시로 이렇게 계속 했던 사업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플랜들을 크게 보고 나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가 작년 2021년에 4번째로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최근에 윤 정부가 앞으로 2년 후다 또 하겠대요, 5차. 원래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막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발표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GTX를 좀 담은 내용을 가지고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좀 빨리 발표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할 때가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게 사회적 분위기였거든요. 네. 너무 공급이 없다. 그래서 3기 신도시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은 약간의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가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계양, 그렇죠. 계양, 예, 대장, 계양이. 교산, 네. 왕숙, 네. 그다음에 창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신도시 안에 철도 건설 사업비가 들어간 신도시가 있고요.
네, 철도 건설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 제가 LH에서 지지난주에 자료를 받아다가 했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릉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정도, 1조 4천억 정도 고양선. 네. 네, 그 고양시청에서부터 세전력까지 들어오는 고양선 이것들을 전부 창릉 신도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안에 사업비를 보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이 지금 국가가 철도 예산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요. 네. 하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런데 신도시 사업할 때 철도 예산을 갖다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행이 아무래도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상 반영된 게 그렇다라는 거고 왕숙 1 신도시, 2 신도시를 보면 1이 1조 1천억 원, 그다음에 2가 4천억 원. 합이 1조 5천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전체 9호선 남양주 연장이 지금 가예산이 2조 1천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조 5천억 정도는 왕숙지구, 그러니까 남양주 구간은 왕숙지구가 부담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교산지구는 1조 5천억 정도 약, 그러면 3호선, 하남 연장선, 이게 다 하남으로 들어가는 선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교산지구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 부담이 결국 주택,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집니다. 창릉 같은 경우는 평당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분양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철도 건설에 있어서 그래도 예산을 그렇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왜 1기, 2기 때는 반영된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뭐 계양, 대장, 장상지구 이런 것들은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딘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철도망이 연관된 신도시 사업이 여러분들이 실제 입주했을 때 당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입주했을 때 이런 철도가 그래도 건설을 하고 있을 거다. 다니지 못하더라도 그런 느낌과 아무것도 없이 생짜배기로 마련하는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산 반영한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세 개 사업지구 왕숙을 뭐 2개로 보면 4개까지 이런 사업지구의 이왕이면 사전 청약을 하시는 게 그래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약할 때 좀 미리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군요. 그럼요. 실거주자나 투자자가 역세권 투자 전에 이제 알아둬야 될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세권을 투자할 때 어떤 큰 시장의 흐름들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이게 투자라는 개념이라면, 투자라는 개념이라면 아까 봐왔던 이러한 철도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 상황이 움직이지 않으면 철도 계획은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철도 계획을 12년 해봤고 그리고 부동산하고 접목했던 이런 전체 시간을 따져보니 거의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시장을 봤더니 아무리 계획들이 발표돼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 그런데 어떤 시장이 좋아지니까 수급 상황이 바뀌니까 가격들이 다른 지역보다 폭발적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계획 발표, 뭐 예타 발표해서 올라갔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어떤 부동산 상황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두 가지가 플러스 된 것들을 평균적으로 올라가 주는 게 가격대가 적당하다라고 경제학자들이나 부동산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부동산이라는 건 강남 3구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지하철은 GTX예요. 여러분들이 실거주준 투자자든 GTX가 가격이 올라가네, 조정을 받네, 뭐 이러쿵 저러쿵 하시더라도 결국 GTX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당분간 10년, 20년은 GTX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GTX의 장점들이 좀 있거든요. 몇 가지를 보면 일단은 지하철보다 한 2.5배 빨라요. 우리 지하철 2호선이 35km입니다. 표정 속도가. 근데 GTX의 표정 속도가 80km예요. 따져보면 한 2.5배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에 만약에 1시간 정도의 거리다 그럼 GTX를 탄다 그러면 30분이면 온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렇게 빠르다라는 얘기고 운행을 자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탈 때 1000명씩 타요. 많이 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금이 여객 운송 약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도권 여객 운송 약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기본 요금은 별도로 책정을 하되 거리에 따른 요금을 통합 환승하게 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수도권 주변에 ITX 아니면 SRT도 동탄 같은 데서 출발을 하지만 이거는 출퇴근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타고가 다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GTX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리지만 그 효과를 반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와 상징성들이 앞으로 실제 GTX 역이 다닐 때쯤
빠르면 24년이고 26년, 28년, 30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정도면 GTX역이라는 게 상당히 가시적으로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서울 사람이 굳이 외곽으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외곽에 계신 분들은 그 외곽으로, 그러니까 그 GTX역 주변으로 또는 그 인근에 서울 쪽에 있더라도 여기에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역 주변으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여러 부동산들,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지식산센터 아니면 이런 공유형 오피스라든지 이러한 부동산들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반대로 그게 없는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하철역들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수요는 그 수요거든요. 네. 이 100명이 GTX가 생기고 3호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로 갈아타면 3호선은 그만큼 안 가는 거예요. 타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효과. 그러면 아무래도 그 역 주변의 가치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이제 GTX의 값어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일단은 좋든 싫든 GTX라는 거, 특히 지하철에서의 GTX의 의미를 정말 곱씹어서 보고 또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